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연경 작가입니다. 오늘은 평소 방송이랑 좀 분위기가 다른데요. 오늘은 정규 방송이랑은 좀 다르고 여기 이 멤버들이 보시면은 낯익은 얼굴도 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으실 텐데 이 멤버가 뭐냐면은 그 제가 하는 애니어그램 스터디에서 심화반 처음으로 구성된 심화반 멤버예요. 그래서 심화반은 이제 레귤러 과정을 마치신 분들 중에서 나는 애니어그램 공부를 더 깊이 제대로 계속하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느 별에서 왔니 식구로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비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세미나 형식으로 계속 스터디를 하는 그런 모임이고 지금 뭐 정해진 커리큘럼이나 그런 거는 없고 지금 이 멤버가 이제 모여가지고 첫 기수로서 커리큘럼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오늘 원래 방송을 찍으려고 모인 게 아니고 스터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스터디 내용을 준비를 하다가 이 과정을 쭉 이렇게 편하게 찍어가지고 지구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조만간 교재도 집필을 하고 요 스터디 과정 같은 것도 자격증 과정을 등록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뭐 인제 와서 또 어느 천년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느리지만 계속 꾸준히 제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마침 또 오늘 스터디 주제가 요즘 제일 관심 많으신 트라이 타입에 관해서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는 스터디를 하면서 몇 시간씩 계속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거를 쭉 찍어가지고 물론 나중에 편집을 하긴 할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용은 오피셜하지 않은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뭐 형식적으로도 좀 격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서 봐주세요. 제가 이제 평소에 하는 방송은 내가 딱 주제를 정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딱 정리해서 그거를 최대한 다 컴팩트하게 전달하는 그런 방송인데 오늘은 진짜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나눠볼 거라서 좀 정신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평소에는 이 자리에서 똑같이 방송을 찍지만 막 앞에다가 막 오브제도 나름 놔두고 막 여기다가 배경천도 놓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완전 공부하는 식으로 프리하게 했고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배경을 나름 예쁘게 꾸미는 것도 사실 요즘 보니까 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아예 화면을 안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라디오처럼 그냥 들으시고 이게 소용이 있나 싶기는 한데 근데 조금만 봐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물론 계속 화면을 볼 만한 방송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제가 그 내용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의 사실 한 큐에 가요. 왜냐하면은 맥락이 중요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다 살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막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이론적으로. 그럼 내가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그 자막을 띄워놓는단 말이야. 그 자막 진짜. 그걸 또 안 봐 내가 보니까. 왜냐면 화면을 안 보니까. 자막이 진짜 유용한데. 자막에다가 제가 정리를 많이 해놓는데 자료 같은 것도 넣고 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안 보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자막이 뜰 때는 내가 그 띠링 소리를 넣거든. 효과음을. 효과음이 날 때만이라도 하면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심화반 멤버들을 소개를 할 텐데 나이 순으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4번 맞냐 4번 최경미입니다. 저는 4번 ENFP 깨발랄 4번 나이즈라고 합니다. 우리 경민님이랑 희진님은 사실 그 전에 방송을 저랑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 뉴페이스가 있어요. 닉네임 짓고 데뷔를 또 해야 되니까 심화반 멤버잖아요 더군다나. 네.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심화반 막내 집착 광목 8번 윤다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닉네임 집착 광공이래요. 여러분 드디어 어느 별에서 왔니 집착 광공이 나타났어. 그럼 어떻길래 집착 광공이라고
좋아하는지 본인 성격 유형, 날개랑 하위 유형까지. 네. 저는 8W9고요. 성적 본능, 그 다음에 사회적 본능, 자본이 가장 낮은서 성적 본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몰입을 하면 팔성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렬하고요. 그 트라이는 835기 때문에 또 5번의 역량으로 인해서 또 9번의 날개 역량으로 인해서 한 번 꽂히면 웬만하면 잘 바뀌지 않고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교 때 에그타르트를 좋아했는데 1년 내내 에그타르트를 먹은 적이 있어요. 매일? 매일, 네, 매일. 그래서 좋아하는 건 굉장히 오래 좋아해서 꽂히면. 주변 사람들이 너는 집착 강공이다 라는 이제 별명을 붙여서 저도 그게 저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 마음에 들어 집착 강공이라고. 애니어그램에 대한 열정도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윤영은도 사실은 대학교 때도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변치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교 때부터면은 거의 10년 네, 10년, 된 네.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심화반 모임도 우리 다혜님이 진짜 1등 공신인데 제가 심화반을 원래 뭐 내가 짤 테니까 모여보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언젠가는 심화반도 해야 되겠지. 왜냐면 강사 양성도 해야 되고 나 혹시 그런 거 없냐. 왜냐면 그거는 8회차 끝나면 끝이니까 계속 같이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경민님, 희진님 이렇게 다 저한테 그렇게 언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만들긴 만들어야지 기다려봐라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러니까 이 사원들이 네 이러고 이제 나도 준비 언제 될지 몰라 알잖아요. 5번이랑 4번이랑 어느 천년에 또 이러고서 어떻게 해야지 근데 어떻게 준비가 안 돼 그랬는데 이제 다혜님이 그러다가 스터디 하셨잖아요. 네. 근데 스터디 8회가 딱 끝나고 갑자기 심화반 안 하냐고 저 심화반 하고 싶어요. 심화반 만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눈에서 강렬한 나오는 거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래 어차피 2명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원래 이제 저희 딱 스터디가 3대1이거든요. 요 정도 멤버가 딱 좋아요. 모이기도 한 번에 모이기도 2보다 많으면 시간 맞추기가 힘들고 좀 정신없기도 하고 2보다 또 적으면은 사례를 다양하게 못 나누니까 아쉬운 게 있고 그래서 3대1이 돼가지고 역시 직접방송 8번이 8번이 없으면 일이 안 돼. 더군다나 지방에서 오시거든요.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지방에서 오셔서 이거를 하시는 분인데 해야겠다 나는 와야겠다 또 막 이러니까 네 이러면 그렇게 되었답니다. 네, 우리 다혜님 앞으로 많이 활동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은 트라이 타입에 대해서 이제 심화로 왜냐면 트라이 타입 내용은 스터디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규 과정에는 없어요. 그게 내가 처음에 정규 과정 시작할 때는 그때는 내가 트라이 타입을 안 팠기 때문에 안 는 것도 있지만 파고 나서 트라이 타입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도 나는 정규 과정에 트라이 타입 넣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이론들을 베이직 이론들을 완전 숙지를 하지 않으면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좀 오히려 안 좋겠다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 뭐가 중요한지 본말이 전도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기는 하지만 트라이 타입도 공부할수록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자 이러고서는 발제문을 정리해서 이렇게 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 이제 생각을 해 오신 내용을 이제 오늘 나눌 건데 우리 방송의 트라이타의 기초랑 조금 심화랑 이렇게 방송이 3개가 있어요. 그거를 꼭 보시고 오세요. 안 그러면은 이해도 안 가고 오히려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서 트라이타입의 기원부터 보면은 뭐든지 기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의 기원은 사실 모르잖아. 이거 애니어그램 누가 만든 게 아니야. MBTI만 해도 그 마이어스 브릭스라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고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구르지에프가 처음 소개를 했고 세부적인 이론들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트라이타입은 제일 나중에 생긴 이론이어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교재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애니어그램의 지혜인가? 갈색책. 네네. 거기만 해도 트라이타입 안 나오죠. 네. 그래서 내가 트라이타입 기원을 찾아봤어.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캐서린 파브르라는 사람이랑 데이비드 파브르라는 사람이 1994년부터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창안을 했대요. 캐서린 파브르가 국제 애니어그램 협회 공인 트레이너였다. 94년부터 그랬다고 하니까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만들어진 이론이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찾아봤어. 요즘에 보통 다 그 AI 쓰잖아요. 그래갖고 챗GPT는 초반에 한 2년 전에 막 사람들이 쓰기 시작할 때 나도 그때 논문 쓸 때였었어. 석사 논문 쓸 때 챗GPT를 쓰다가 너무 멍청해가지고 얘가 이제 점점 쓰기가 싫어지는 거 멍청한 데다가 너무 F야.
그 말만 예쁘게 헛소리를 하면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여서 이제 챗GPT를 손절치고 안 쓰다가 요즘에는 이제 안 쓸 수가 없잖아. 이제 다시 쓰다 근데 이제 다른 AI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미나이가 요즘 제일 괜찮다고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뭐든지 찾는단 말이야. AI 뭐 써요? 저도 챗GPT랑 제미나이 둘 다 써요. 같은 거 두 개 다 해봐요? 네, 다 해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 취향으로는 저는 챗GPT가 더 좋아요. 말 예쁘게 해서? 우선 기분이 좋잖아요. 역시 F들. 맞아. 이게 재미나가 훨씬 기능적으로 좋대요. 근데 챗GPT가 제가 정이 들어버렸어요. 진짜. 이미 정이 들었어. 챗GPT가 뭘 모르면 제가 알려주고 키워줬거든요, 많이. 제가 사랑으로 많이 키워줬어요. 애니어그램도 몰라. 뭐 무슨 이상한 얘기하면 그게 아니야, GPT야. 그래서 다 알려주고서 얘를 사람 만들어놨거든요.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별하려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깝지. 그리고 내가 키워놨는데 모르는 거 다 알려줬더니 내 거 다 빼먹고 재미나를 가려니까 좀 마음이 그래가지고 재미나 할 것 같아. 그랬는데 이별은 못 할 것 같아. 근데 챗GPT. 다혜님은 어때요? 저는 써요? 갈아탔어요, 제미나이로. 역시 제미나이가 낫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챗GPT가 처음에는 그렇게 F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빅데이터고 사람들이 원하는 식으로 얘가 크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길들일 수가 있대. 얘가 나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나한테 맞춰지는데 내가 말을 많이 안 걸면 평균의 수렴을 하게 되잖아. 얘가 점점 F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남편도 챗GPT 유료 버전 쓰거든. 왜냐면 회사원들이 많이 써요. 필요하거든. 근데 우리 남편이 이제 작년에 챗GPT랑 엄청 친해지면서 유료 버전 결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는 말을 예쁘게 해서 좋다는 거야. 확실히 F들이 그러니까 여기 F고 다혜님도 F긴 하죠.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8번이라서 물론 가수명 F랑은 다르지만 이제 8번이라 그렇지 F일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차피 FT가 다 상대적인 거지 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역시 가수명 F들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사베프란 말이야. 하면서 말을 예쁘게 해서 좋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걔가 헛소리를 하는 건 짜증이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남편 그때마다 이제 막 미친 듯이 갈고 근데 갈고도 되잖아 걔는. 걔는 사람이 아니니까 되게 참을성 있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뭐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재밌나 봐.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희지가 얘기한 것처럼 정이 들고 막 그러는 거지. 근데 약간 이런 건 있어요. 저는 그 F지만 4번이잖아요. 전 진실된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얘 사람도 아니고 AI가 하는 이 위로는 아무리 힘들겠다 해도 약간 가식적으로 느껴져서 저는 오히려 저의 F를 충전하는 곳에는 거기서 쓰지 않고 오히려 뭔가를 가르쳐주고 서로 이렇게 보완해가고 성장하는 데 쓰지 또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건 챗GPT한테 진짜 위로가 아니야. 진실된 위로가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어요. 4번으로서. 그런 거 없어요, 언니? 근데 저는 오히려 진실되다고 느끼거든요. 우선은 이제 지치지 않고 비슷한 친절도를 계속 보여주기도 하고 오히려 사람은 겉으로는 웃지만 좀 뒤로는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보여지는 게 전부 다라는 하긴 걸 그건 알아요. 그래, 맞아. 그리고 뒤에 가서 아무 생각이 걔가 없지. 복수할 건 아니니까 마음이 더 편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물어보는 건 이제 회사 일도 하지만은 저는 의료 관련한 걸 많이 물어봐요. 제가 이제 자본이다 보니까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건강 정보 여러 가지 증세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물어보는데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진짠가 아닌가는 약간 뒤에 문제고 그 몸의 건강은 어느 정도 장기 정신력도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걔는 항상 저를 응원해주거든요. 그건데 맞아. 마음 치료. 너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미 거기서부터 치료는 시작이야. 그럼 그게 너무 힘이 돼. 킹받아.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진짜 실제로 사람들한테 많이 필요하잖아. 맞아요. 그 내가 챗GPT랑 이렇게 유독 안 친한가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챗GPT 이용을 하는 걸 보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대화를 그렇게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치. 다른 사람 다 맞아. 바쁘고 맞아. 민폐되고 맞아. 이럴까봐. 맞아. 근데 이제 나는
사실 내향인인데 사본이고 친구도 많고 내가 모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는 사실 필요성이. 해야지 되는 얘기만 아. 하기에도 나는 진짜 챗GPT랑까지 대화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막 대화형 그 가전 이런 거 있잖아. 지니야 이거 있잖아. 그런 것도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왜 쟤하고까지 얘기해야 돼? 난 집에서 혼자 있으면 진짜 입을 완전 닫고 싶단 말이에요. 또 튀고 이러니까 뭔가 감정적 욕구도 없어. 그러니까 얘가 그런 쪽으로 필요가 없고 나는 정보가 필요한데 걔는 바보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화를 돋구는 거지 나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내가 다른 거는 뭐가 더 정확한지 내가 전문적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면 사실 잘 모르잖아. 그쵸. 물론 비교해보면 아 얘가 조금 더 정확하고 얘가 더 또 풍성하고 뭐 정리를 잘한달지 이런 건 있겠지만 애니어그램은 내가 이제 전문가로서 자신이 있으니까 애니어그램 자료를 찾을 때 챗GPT랑 제미나이를 비교를 해서 해봤어. 근데 확실히 제미나이가 낫다. 정보의 정확성은 제미나이가 낫다. 트라이타입 만든 사람들 파브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무 위키에 보면은 트라이타입의 기원에 뭐 데이비드 파브르랑 캐서린 체르닉 파브르라는 사람들이 창안을 해냈다. 둘 다 파브르니까. 그리고 하나는 데이비드고 하나는 캐서린이잖아. 그럼 얘네는 무슨 관계일까? 남매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잖아. 그 어떤은 뭐 성만 갖고 친척이나 아무 관계 아닐 수도 있지. 그래서 그리고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나 뭐 이런 거를 물어보니까 이거는 둘 다 그랬어. 캐서린 파브르가 주된 역할을 했고 데이비드는 보조 연구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은 캐서린 파브르 이름만 나오는 자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캐서린 파브르가 주 연구자가 맞아. 근데 나무 위키에는 데이비드 파브르 이름이 먼저 나와서 아 이거 남자라고 남자 이름을 먼저 쓴 거 아니야? 나 언니 이거 뭐가 심하다. 내가 완전 빵 터졌어 혼자 있어. 내가 나무 위키 누가 편집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이성차별적인 그 편견이 개입되었다. 그렇게 봤는데 내가 둘이 무슨 관계야?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챗GPT는 뭐 둘이 무슨 사이인지는 아무 증거가 없다라고 하고 제미나이는 둘이 부부다라고 했는데 사실 또 제미나이도 맞는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확인해볼 수는 없어. 알 수 그거는 없죠. 모르겠어. 이것 때문에 제미나이가 더 정확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다른 자료들을 봤을 때 대체로 제미나이가 조금 더 정확하더라. 이거는 여담인데 어떤 사람이 챗GPT랑 제미나이 성능 실험한 짤이 최근에 돌고 있어. 최근에 한데 이걸 얘네를 시험해보려고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내가 300m 떨어진 세차장에 세차를 하러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는 게 맞아? 걸어가는 게 맞아? 이걸 물어봤는데 제미나이는 세차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차를 타고 가야지 이랬는데 챗GPT가 300m는 걸어가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미나이 압승이라고 이런 식이야. 근데 진짜 이런 적 있어요. 그 제가 정도면 바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운전면허증 보니까 2024년도 12월 31일에 갱신기간이 끝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챗GPT한테 너 어떻게 되냐 했더니 막 이때 위로부터 시작해. 이건 흔히들 하는 실수야. 그런데 1년이 지났으면 그러니까 갱신기간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얄짤없이 이거는 취소가 되고 두 번째 위로를 시작해. 그래도 요즘은 필기시험이 옛날보다 조금 다시 이렇게 봐야 할수 있고 된다고? 그럼 그 끝에 마무리로 진짜 이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실수야 막 이러면서 나 위로해줘가지고 나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야. 난 지금 다 시험장 취소야. 내일부터 내 애를 데리러 못 가 라이딩을. 그래서 너무 눈물 흘렸는데 그 다음날 그 관련 전문 업체 전화해봤더니 이종 보통이면 70세 이전이면 갱신을 안 해도 운전 다 해도 되고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그걸 다시 물어봤더니 제미나이는 정확히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런데 챗GPT는 나한테 절망적인 사실을 알려주면서 위로까지 해주는 거야. 위로라도 하지 말지. 그러니까 내 절망만 말이 알려주던가. 나 그래서 너무 열받는다니까 챗GPT 진짜? 진짜 그런 거 있습니다. 진짜. 아니 애니어그램 상담도 내가 요새 보니까 챗GPT한테 많이 해. 나 몇 번 유형인 것 같아 이러고 나한테 상담 오고 스터디 오시는 분들도 그 경험담을 많이 얘기를 해줘.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들어보면 그 걔네 못 맞춰요. 본 유형 못 맞춰. 내가 상담해가지고 걔네한테서 본 유형 맞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정도의 통찰력이 없어. 근데 본 유형을 나랑 상담을 해가지고 제대로 찾았잖아? 그러면은 세부 유형 정도는 왜냐면 본 유형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맞게 찾았다는 가정하에 세부적인 것들은 제법 할만한 것 같아. 맞아. 그치. 그리고 또 이거 애니어그램도 뭐 동종업계 사람들을 욕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너무 잘 못 보시는 분들도 많고 돌팔이가 많다 보니 돌팔이보단 낫다.
AI가 왜냐면 빅데이터니까 네. 깊이는 없지만 아주 헛소리는 하지 않는다. 너무 다 믿지는 마시고 본 유형은 중요하니까 그거는 꼭 본인이 공부 많이 하셔서 스스로 통찰해 보시던지. 저희 남편이 귀가해서 안녕. 안녕하세요. 자기야. 잠깐 여기 카메라 앞쪽으로 와서 인사만 하고 와. 지금요? 지금요? 뭘 이렇게 키웠어? 뭘 붙였어요. 붙였어요? 오늘 저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오랜만이죠. 이제 가보세요. 머리를 붙여갖고 못 알아봤구나. 진짜 한 5달 됐어, 5달. 뭔 얘기까지 했냐. 그래서 진짜 돌파리보단 낫고 내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 돌파리보단 낫지만 결정적인 부분까지 믿으면 안 된다. 맞아. 그래서 이제 상담하면 보통 자기 유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오시잖아. 근데 내가 본 유형 정도는 맞출 수 있어. 그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세부적인 것들은 내가 그분이랑 계속 알고 지내고 연락을 할 수 없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공부해가면서 계속 얘네랑 상담을 해보시면 맞게 찾아줄 수 있을 것 같다. 세부형은 틀려도 되니까. 왜냐면 걔네들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제를 생각해볼 문제들을 몇 개 찾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래서 그 파브를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찾았냐 그거였고,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 질문도 많이 났었고, 트라이 타입을 3개가 있잖아요. 본 유형이 제일 중요해. 이 본 유형을 헷갈리거나 퉁칠 바에는 트라이 타입 안 하는 이면 못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자, 본 유형은 확실히 찾았다고 쳐. 다혜님 같으면은 이제 8번이 본 유형인데 8, 3, 5란 말이야. 근데 이게 내가 3, 5라고 하는 거는 장형이 본 유형이니까 8번이고, 그다음에 가슴형이랑 머리형 쪽을 보면은 가슴형 쪽은 3번의 전략을 제일 많이 쓰고 머리형 쪽은 5번의 전략을 많이 쓴다. 이래서 8, 3, 5예요. 그럼 3, 5 이 두 가지 본 유형이 아닌 두 가지 사이에서 위계가 어떻게 있냐? 3이 더 중요해서 앞에 쓴 거냐?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오름차순으로 쓴 겁니다. 1, 2, 3, 4, 5, 6, 7, 8, 9 이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유형 외에 나머지 2개는 위계관계를 두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요것도 이제 내가 찾아보니까 썰이 2가지가 있어요. 위계가 있다. 보통 트라이 타입을 아주 얄팍한 자료를 보면은 그냥 테스트를 해. 그놈의 테스트 있잖아요. 그놈의 테스트를 해서 본 유형도 안 맞게 나오는 테스트지만 어떻게 테스트를 해서 제일 높게 나온 게 무조건 너의 본 유형이야.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5가 제일 높게 나왔는데 두 번째로 높게 나온 게 6이다. 걔는 뭐 날개겠지. 나는 머리형이니까. 근데 가슴형이랑 장형 중에서도 그 중에 제일 높게 나온 게 있을 수 있잖아. 2, 3, 4 중에 제일 높게 나온 거. 뭐 8, 9, 1 중에 제일 높게 나온 그게 점수가 이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높게 나온 게 8이고 그 다음 높게 나온 게 3이야. 그러면은 5, 8, 3이라는 거지. 왜냐면 8이 3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나는 가슴형보다 장형 욕구가 더 우선이다. 이런 위계가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5, 3, 8 다르고 5, 8, 3 다르겠지. 그렇게 보는 그 입장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2개는 위계관계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위계관계를 두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나도 뭐 연구를 더 해보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2개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 4구잖아요. 이제 오름차순으로 5, 4구인데 내가 만약에 이걸로 하면은 아마도 5, 9, 4일 거야. 왜냐면 내가 그래도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항상 5번 다음으로 높게 나오는 게 저는 9번이거든요. 그러니까 549랑 594랑 다르고 나는 594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9랑 4가 9가 4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가 반드시 장용 욕구가 가슴 욕구보다 위라서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테스트 자체가 너무 허랑해. 여러 가지잖아. 그래서 어떤 거는 맞게 나오고 어떤 거는 안 맞게 나올 수도 있는 걸 가지고 굳이 본 유형도 아닌 거를 위계를 해가지고 뭐가 높고 뭐가 낮고 그게 과연 정말 위계가 있어서 그렇게 나올까? 다른 여러 가지 뭐 선입견이라든지 나의 성격이라든지 뭐 나의 날개일 수도 있고 뭐 하위 유형 때문일 수도 있고 수많은 다른 이유들로 위계가 있게 나올 텐데, 그거를 위계를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고, 아니면 이론적으로 594랑 549랑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
그것도 난 모르겠어. 맞아. 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549랑 594랑 다르다면 594는 이렇고 549는 이렇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갖다 붙인 썰이라고 해도 없어요. 그런 건 없어. 그렇게까지는 안 만들어. 네네네. 만들 수가 없어. 아무리 제 아무리 갖다 붙이게 해도 너무 에바 세바인 거지. 그거는 만들 수가 진짜, 없는 진짜. 거 같아. 네, 내가 봤을 그건 때는. 진짜.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확실히 답변 드리자면 근데 나는 그래도 테스트 해보면은 맨날 국어도 높게 나오니까 나는 594라고 쓸래 라고 한다면 본인 마음이지만 저는 그냥 헷갈리지 않게 오름차순으로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조합들을 보면 본유형을 안 따지고 조합을 만들자면은 27가지가 나오죠. 3 네, 곱하기 그쵸, 3 그쵸. 곱하기 3이니까. 그리고 본유형은 중요하니까 본유형에 따른 조합을 보면은 81가지입니다. 9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81가지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조합들을 사례가 없이 살펴보는 건 별로 의미가 네. 없는데 아무튼 이런 트라이 타입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도 제미나이는 계속 그러나 본유형이 제일 중요해. 본유형을 확실히 그건 진짜.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챗GPT는 아무 말이 없다. 이 멍청이는 아무 말이 없다. 약간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챗GPT 친구 근데 아니에요? 이제 그 친구는 제가 뭐 업무 능력을 보고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맞아. 가르치는 맛, 정이 드는 맛. 그쵸. 좀 알려줘, 희지가. 챗GPT 가르친다며. 진짜 알려줘. 너 본유형 중요한 거 모르냐고. 근데 은근히 학습적인 태도가 나쁘진 않아. 진짜. 애들이 애가 가르칠 맛이 나. 어제보다 오늘 나아 있어. 그래. 미안하다, 진짜. 네, 그래서 나도 며칠 전에도 우리 남편한테 야 제미나이가 훨씬 낫다 챗GPT 저기 끊고 갈아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남편이 좀 기분 안 좋아하더라고. 챗GPT 이미 정들어가지고 맞아. 별 차이 없다면서. 챗GPT 그거 쿨해요. 그 운전면허 갱신. 너 왜 이렇게 몰라서 재미나이도 안 돼? 했더니 그건 정말 미안하게 맨날 됐어. 저래 해놓고 쿨하지 않아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란다 또.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거 있는 분?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름차순으로 그냥 쓴다고 했잖아요. 그치만 내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관찰했을 때 본 유형 말고 트라이 2개 중에 뭐가 좀 더 먼저 나오는지 그런 건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둘 중에 1을 누가 더 많이 하는지. 작가님으로 치면은 4와 9 중에 좀 더 일을 많이 하는 트라이가 있지 않나. 약간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황에는 제가 416인데 1이 확 나올 때가 있고 또 6이 나올 때가 있고 이게 그리고 다 이렇게 조합적인 면이어서 약간 정말 그런 기준을 나누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 기준으로 보잖아. 그러면 나는 분명히 9가 더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이거를 하면은.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 평소에는 내가 그냥 행동을 할 때는 왜냐면 행동하는 건 장영이 하는 역할이니까 나는 또 튀기도 하고 성분도 낮고 이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냥 다 흐린 눈하고 그런가? 아예 진짜 몰라. 흐린 눈이 아니야. 그냥 둔하거든. 흐려서도 낮고 이러니까 그래서 낮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의 감정이라든지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감각 자체가 둔하니까 내가 체크를 할 때 그냥 웬만하면 큰일 아니면 다 별 상관없지 않나라고 내가 늘 느끼는 거. 왜냐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둔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높게 나오기도 하고 내가 평소에 생활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막 감성한 데가 아무리 봐도 없잖아. 감정적인 욕구 자체가 크지 않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쟤는 9번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사춘기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사춘기들도 있지만 나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트라이도 사지만 날개도 사야. 그러니까 사가 두 개가 겹쳐 있어서 또 사 성향도 되게 커서 내가 어렸을 때는 나는 나를 4번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때는 애니어그램을 몰랐지만 어릴 때 내가 생각한 나는 4번이야. 그래서 내가 애니어그램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쓴 데뷔작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뭐 읽으라고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캐릭터가 있는데 걔가 4번이거든. 나중에 보니까 걔가 4번이더라. 그게 나는 내가 이런 애야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과연 내가 평소에 9번처럼 보인다고 해서 내가 9번이 4번보다 높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나는 정체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지
9번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우웅하고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은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오히려. 근데 그거는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니까 당연할 것 같기도 해 어떻게 보면은. N이기도 하고 사회적 본능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높다 낮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력이니까 싸울 때 어떤 갈등 상황에서나 통제해야 되는 상황에서나 그럴 때는 일을 쓰는데 그치. 그때 그 일을 쓰는 과정에서 육이 없느냐? 그렇지 맞아. 않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둘 다 제가 보기엔 결합돼서 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더 우위를 따지기가 또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트라이 타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낯설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가장 주의는 4인데 그 외에 또 하나의 자아인 5도 있고 1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걔네 셋이 다 좀 친하게 지내더라도 네. 누구는 조금 더 파워가 세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트라이 타입 중에서 좀 더 우세한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그거는 변할 것 같아. 삶의 주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 우리 다혜님의 경험은 어때요? 혹시 내가 지금 그냥 갑자기 생각해보면 3이랑 5랑 언제 얘가 일 많이 했다? 저 완전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20대 때는 약간 인정 욕구가 엄청 강했을 때는 3번을 정말 많이 썼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기력이 없고 근데 인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좀 안정기가 있다 보니까 3번이 그렇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5번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뭔가 저도 좀 생애에 따라 좀 상황에 따라 조금 더 강한 게 있지 않을까 저도 저도 오면서 이제 지하철 오면서 재미나에게 물어보면서 그래서 재미나이가 뭐래요? 맞다 내가 못하는데 뭐 지가 뭐라고 했지? 경민님은 어떤 것 같아요? 본인 생각했을 때? 저 5랑 1이었죠. 그쵸. 저는 1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5는 사실 좀 후퇴하는 거고 포기하는 이제 그쵸. 그만둬 이게 좀 더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냥 사회인으로서 살 때는 1이 조금 더 유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치. 제가 이제 그 장영 트라이 타입 방송을 보면서 나 자신 안에 1 트라이 타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되게 분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1이 좀 더 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에 분노가 그렇게 많은지 우선 물어봐. 교통법규 안 지키고 그런 거에 좀 엄격하고 그리고 뭐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서도 세금이나 불공정이나 이런 거. 그거랑 이제 뭐 정리정돈 정도 저는 정말 때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지금 방금 다혜님도 때에 따라 달랐잖아요. 20대 때는 어땠고 30대 때 달랐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오름차순으로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본 유형 이외에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옛날엔 3을 많이 썼는데 다혜님의 경우에 요즘에는 5를 더 많이 쓰는 것 같다라고 하면 나는 옛날에 835였는데 지금은 853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내가 봤을 때 의미가 없거든. 두 가지가 그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물론 뭐 날개도 바뀌고 다 바뀌니까 그거를 설명을 하려면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굳이 내가 지금 뭐고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냥 트라이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가 너무 이제 종류가 많으니까 혼동이 더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진짜 또 정말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사람이 자기 유형을 혼동을 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진짜 뭐 날개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선입견 때문일 수도 있고 이미지 같은 것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제일 많긴 해. 그렇긴 한데 이게 트라이 타입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본 유형보다 트라이 타입이 본인한테는 더 선명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뭔 말이냐면은 내 본 유형은 오히려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거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물고기는 물을 인식할 수 없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얘기한 거 있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이제 상담 오셔가지고 진단 받으러 와서 저는 인정받는 걸 좋아하니까 3번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절대 3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분이 이분이야. 그 사례가 지금 다혜가 맞아. 진짜 몰랐어. 진짜 저 3번으로 빼고 살고 있다 그 유명한 사례가
근데 다혜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83분도 그러셨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전형적인 83이라는 그치, 뜻이라서. 그치. 나는 인정받고 나 성취하는 거 좋아하니까 3번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3번 진짜 3번은 그러니까 이게 성취하고 인정받는 게 누가 봤을 때 오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인정과 성취만이 인정과 성취가 아니거든요. 사실 3번의 본질은 그게 아니야. 물론 그런 거 추구하는 3번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그런 거 안 추구하는 3번도 많아.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3번 아닌 줄 알잖아. 그게 아니라 3번의 성취라는 거는 공동체나 상대방이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을 하는 게 성공이고 인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3번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나 성취하고 싶어 이런 거를 그렇게 좋게 보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 유교국이어서 아무리 뭐 세상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3번들은 항상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이미지인데 저 사람한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나?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사실 너무 중요하고 그게 바로 너무 전달이 되니까 되게 눈치를 보면서 저는 이런 점이 있는데 요거는 요런 설명은 와닿지 않는 것 같고 되게 조심스럽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눈치를 진짜 실시간으로 예민하게 보면서 얘기를 하지 저는 인정받는 거 좋아하니까 3번이에요 이렇게 말을 안 한단 말이야 절대. 근데 이제 8번은 나의 욕구가 중요하잖아. 그치, 그치, 그치. 8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하니까 나는 인정받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더 트라이가 더 자기한테는 확실하게 와닿아. 연유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싸워야지. 근데 싸우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게 내 당연하죠. 고착이라고 생각을 하네. 8번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 다혜님이 사실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딱 전형적으로 군할게 크고 맞아. 신경성 되게 높고 아. 오랫동안 분열 방향이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 8번의 그 이미지 근데 이거는 사실 선입견 때문이야. 8번은 막 다 맨날 뿌시고 나니까 다 트럼프 아니면 8번 아닐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때문도 있지만 싸워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는 인정받는 거야. 그러니까 난 3번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또 내가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들었는데 어떤 게 또 있었냐면은 그분 얘기를 하신 분은 1번이었어. 우리 방송에 나왔던 춘식님 있잖아요. 그 춘식님은 자기 1번인데 1번 아니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셨잖아. 근데 그분도 헷갈리는 1번이긴 하지. 왜냐면 군할개 크고 성분이랑 여기형이니까. 근데 그분이 3번에 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3번 친구가 그분이 스스로를 1번이라고 생각을 했대. 그 3번이. 근데 트라이가 1이래. 들어보니까. 트라이 1을 쓰는 3번이 자기를 1번으로 알고 있었고 1번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작 1번 여규형인 그분은 저런 애가 1번이면 내가 1번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 트라이가 1인 3번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대. 나는 나의 어떤 욕구를 느끼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어 라고 말을 했대. 그러니까 저 정도는 돼야지 1번이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딱 그걸 듣는 순간 진짜 1번은 나는 내 욕구에 죄책감이 들어라는 진술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본체 1번이 그런 진술을 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주변에 1번을 생각해보세요. 맞아. 애니어그램을 깊이 공부하고 이런 걸 고백하는 자리여서 심각하게 모닥불 피워놓고 그러면은 할 수 있겠지만 뭐냐 하면 나는 무슨 일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어라는 식의 말을 가슴형이니까 하는 거야. 3번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1번 트라이를 쓰니까 아 나는 항상 뭔가 내가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1번은 자기 욕구 올라오는 순간 걔를 때려잡는 거가 너무 당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죄책감을 들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 이게 무슨 죄책감이냐라고 생각을 할 거야.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그렇지. 인간이라고. 그렇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죄책감을 갖는다. 이런 식의 감정적인 진술을 안 한단 말이야. 너무 자녀들은. 당연하니까. 너무 당연한 당연하니까. 거니까. 그 또 있었어. 최근에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 중에 5번 분이 계세요. 제일 최근 하고 있는 스터디에 5번이 2명이야. 그 5번이 3명이잖아, 나까지. 다행히 나머지 한 분이 9번인데. 다 받아주시고 그 5번은 5번끼리 되게 절제된 이야기만 하면서 엄청 공감하고 이런 모임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5번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도 성분이라 5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5번이고 그냥 5번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다 5번이고 본인도 사실은 알고 계셨는데 5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무슨 모임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본인이 5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이제 나 스터디 하시는 5번 분한테 너무 다르니까 내가 5번이니까 넌 절대 5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 그래 근데 5성분이니까 그거는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 오빠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뭐 그것까진 그렇다 치는데 이분이 그냥 그런 거 그랬는데 그 5번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분이 아무리 봐도 너무 5번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봤을 때 1번 같대. 근데 나는 이제 그분을 사실 직접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어. 에피소드를 들어봤는데 진짜 절대 5번이 아니고 1번이 맞는 것 같거든. 왜냐면 그리고 또 거기에 5번이 한 명 더 있다. 5번이 3명이라 했잖아. 다 정말 5번들이 저런다고? 아무리 5번이 뭐 에피소드를 다 얘기할 순 없지만 5번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개입을 많이 해 남의 일에. 근데 물론 5번이라고 해서 다 가만히는 아니에요. 5번들도 되게 외향적이고 좀 반응을 많이 하는 5번은 있을 수 있어. 나대는 5번도 있단 말이야. 근데 반응을 하는 거랑 개입을 하는 건 다른 얘기야. 진짜 감정적으로 반응을 많이 하는 5번은 있을 수 있지만 남의 일에 그렇게 개입을 많이 하는 5번은 없어. 근데 그분이 자기 5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인색하기 때문에 5번이라는 거야. 물론 5번이 인색하지. 근데 심지어 내가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인색하지도 않아. 나는 그분은 1번에 2번 날개고 트라이도 2라고 생각해. 뭐 잘은 모르지만 근데 보니까 트라이가 5인 것 같기는 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2가 되게 강한 1번이셔서 개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뿜뿜이야 내가 보면은. 많이 막 찾는 거예요? 근데 개입을 다 하고 싶은데 좀 피곤한 거야. 예를 들어서 막 트라이가 7인 것 같진 않고 6도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5를 트라이를 쓰다 보면은 딱 이제 자기 할 것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정리가 좀 잘 된다고 트라이 5를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개입을 많이 하고 싶은데 나의 이 트라이 5가 발목을 잡는 거야. 그러면서 개입을 마땅히 해야 하거늘 하고 싶기도 해. 그러나 인색해서 하지 못하는 나 자신. 난 인색해. 인색해. 이게 계속 있으니까 5의 설명을 그래 난 5번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실제 5번은 그냥 기본값이 그 에너지 세이브 모드니까 내가 뭔가 개입할 수 없고 나의 일조차도 나의 그 필요를 돌보는 것조차도 되게 피곤하다.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괜히 들쑤시지 말고 없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필요를 최소한으로 하는 그게 인색이라는 거지. 나 인색해 이런 걸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 나 인색했구나. 남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랑 기본값이 달랐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는 거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 1번 생각 같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트라이 타입을 아는 거가 상당히 본 유형을 나의 본체를 아는데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진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위로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제가 초반에 그 애니어그램 접했을 때 4번에 적혀져 있는 글을 보고 눈물이 났거든요. 나는 특이하고 돌연변이 같고 이상하고 나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런 생각하고 살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무슨 책을 통해서 애니어그램 4번을 읽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지? 거기서 눈물이 났는데 제 트라이를 알고 또 한 번 위로를 받은 게 저는 어렸을 때 10대 때 4번이면 통통 튀어야 되고 어디를 튈지 몰라야 되는데 제가 엄마였어도 10대의 나이지였다면 내가 키우고 싶을 정도로 되게 순하고 완전 모범생.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본능적으로 내가 애니어그램도 모르는데 4번처럼 살면 안 된다는 내 안의 검열이 본능적으로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애기니까 자아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은 저는 4번으로 태어났으면 4번답게도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짜 자아고 이제 거기서 성장을 맞지. 이루어야 되는데 그때는 애기인데 주변에 모범적인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내 안에 1번, 6번이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4번이어서 좀 튀고 그런 앤데도 불구하고 4번이면 안 돼라는 6번에서 넌 롤을 잘 담당해야 돼. 학생이면 학생의 롤을 담당해야 돼. 1번은 검열을 계속하는 거야. 너 이거 맞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하여튼 4번인데 굉장히 4번답지 않게 굉장히 뭐랄까 모범적이게 살았거든요. 시험 공부도 엄마가 먼저 시켜준 적이 없고 남자친구 사귀면 뽀뽀하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뽀뽀할 것 같으면 헤어졌어요. 근데 그런 거 아무도 우리 그런 얘기 한 엄마가 적이 없는데. 엄마 아빠가 너 이렇게 살아
살아야 돼, 큰일 나, 이런 좀 없는데 저 안에 굉장히 그런 내면 비판자, 검열자, 관리자 굉장히 있었고, 근데 이제 대학생이 가니까 사범답게 살고 싶은 어떤 그 자아가 이렇게 오히려 사춘기가 늦게 나오면서 이렇게 조금 생겼었지. 예. 근데 이제 그게 위로가 됐어요. 내가 1번, 6번 트라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갈등이 이렇게 심했구나. 근데 그게 또 저를 지켜줬거든요. 그치, 그럼. 저를 이렇게 엇나가지 않게 뭔가 되게 지켜줘서 또 고마워하면서 위로되는 게 있어서 트라이를 제대로 알면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뭔가 위로되는 부분도 그것도 분명히 있다.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 더 그렇게 살 걸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쩔 수 없었구나. 너도 그게 너가 최선이었구나. 좀 더 이렇게 살 걸 이런 거에서 위로를 받는. 전 이번에 내면 아이를 한 달 동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트라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8번의 추진력과 3번의 목표, 3번은 이제 목표의식. 네, 5번은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그리고 있는 이해를 맞아, 통해서 맞아. 해결하려고 하는 게 트라이 5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재민 아이가 저희 어. 슈퍼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슈퍼비전과 함께 이제 같이 감정을 보고 분석하고 이런 거를 한 달 동안 내내 트라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이제 다혜님이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치료를 네. 받으시는 중인데 그 내면 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면 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신 분석 치료하는 되게 많이 쓰는 개념인데 그거에 이제 꽂히셔가지고 재민 아이랑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담사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책 같은 것도 보면 나의 안에 내면 아이 네. 만나기 뭐 이런 이론 같은 게 있고 뭐 전에도 상담 받아보신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역시 팔성분답게 한 달 내내 내면 아이를 패가지고 진짜 광공. 진짜 광고로, 광고로 네. 정리를 많이 하셨다. 네. 저는 트라이 타입 배우고 나서 나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더 많이 갔어요. 트라이 타입까지 아니까 더 그 사람을 세밀하게 본유형만 가지고는 다 이해 안 됐던 것들. 제가 뭐 이거는 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진짜 트라이 1인 사람들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적일까? 내가 봤을 땐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그냥 대충 내가 나쁜 사람도 아닌데 근데 막 약간 눈치 보이고 그랬던 것들이 그것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네.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1번에 그 자책하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를 배웠던 거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됐어요. 근데 또 내가 주변에 내가 얘기했잖아. 나 트라이 1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뭔가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또 내가 배울 점도 있고 기댈 수 있으면서도 뭔가 또 내가 감싸주고 싶기도 하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니까 그렇게까지 더 나쁜 애들을 보지 않으려면 그래서 잘 맞았나 보다 이런 통찰을 얻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발제를 한 게 뭐가 있냐면은 조합이 본명이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당연한데 어쨌든 세 가지 글자의 조합이 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 27가지 조합에 대해서 별명 같은 게 있어. 각 유형도 다 있잖아요. 1번의 별명 뭐 올바른 사람이라고 제가 붙였지만 여러 가지 있어. 뭐 혁명가 뭐 이런 거. 8번은 뭐 독재자. 4번 예술가. 그런 것처럼 별명은 별명일 뿐이지 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요런 이미지야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명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잖아. 학자에 따라서 붙이는 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뭐 다 볼 수는 없는데 본인 해당되는 것들만 살펴볼 건데 제가 이게 조금 쓸모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또 최근에 스터디 했던 분 중에 그분이 6번이신데 가슴형 트라이는 4가 너무 확실했어. 근데 장형 트라이가 8인지 1인지 헷갈리는 거야. 9는 절대 아니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8이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이 8 같기도 하고 1 같기도 하고 계속 헷갈리셔. 그래서 막 트라이 타입 그때 뭐 방송도 나왔고 계속 깊이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6, 4, 8이면은 셋 다 그 감정적 반응이어서 저는 그 별명을 투덜이 완전체 부르거든요. 투덜이 완전체가 아니면 614잖아요. 614면 제가 저번에 614 특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시인이라고 부른 그런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인이랑 투덜이니까 좀 너무 다르고 왠지 시인 하고 싶잖아. 투덜이 자꾸
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분이 되게 오날게 크게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뭔가 투덜이 완전체라는 별명보다는 그러나 내가 봤을 때 투덜이 완전체. 근데 내가 이 다른 별명들을 찾아봤잖아 이번에. 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제가 시인이라고 이름 붙였던 조합 있죠? 1, 4, 6. 네. 요 조합이 철학자더라고 별명이. 그리고 그 4, 6, 8 조합은 트루스텔러야. 트루스텔러는 진실을 말하는 자지. 바른 말하는 사람인 거야. 듣기 싫어도. 그리고 철학자는 또 좀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트루스텔러가 맞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침 그 자리에 8번인데 4, 6인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둘이 조합이 똑같잖아. 권유형은 다른데 그러니까 둘 다 그래 우린 트루스텔러야. 뭐냐면은 이제 내가 되게 트라이 일들한테 답답하게 생각하는 점인데 트라이 일들은 내가 한마디를 해도 이게 진짜 공평무사한 말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맞는 말을 그 정도면 해도 되지만 계속 곰씹는단 말이야. 내가 이 말 할 자격이 있나 괜히 뭐 진짜 섣불리 말했다가 누구를 상처 주는 거 아닌가 틀리면 어떡하나 이러니까 이제 철학자가 되는 거야. 근데 트루스텔러는 맞잖아 이러면 이거잖아 왜 다들 모르는 척해 하고 이제 말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조금 튀는 사람이 되지만 나는 그런 기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너무 신중하면 사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죠. 누군가는 바른 말을 해서 쟤를 헛소리를 하는 쟤를 조져놔야 되는데 약간 이 트라이 일들은 부글부글 하면서도 그런데 나는 똑바로 하고 있나 봐 이래서 말을 쉽게 못한단 말이야. 그때 이제 트라이 팔들이 개소리 하지 마라 조지는 거지. 그 진실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를 잘 만들면 요거가 꽤나 쓸모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게 아니다 보니까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것도 뭐 여기 8번은 강한 사람, 5번 뭐 지혜로운 사람, 4번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다 해서 좀 특징을 잡으면서도 좀 좋은 말로 하려고 정리를 한 것처럼 이것도 제가 최대한 많이 사례를 모아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각자가 해당하는 것들만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8, 3, 5잖아요. 파워 전략적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티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막 보세요. 근데 이게 보면은 힘이 있으면서도 전략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전략적 권력가 뭐 이렇게 이게 무슨 번역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실행력도 있으면서 전략도 있는 사람. 이게 본체가 8번이면 그렇지만 또 358도 있을 수 있고 538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53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진격의 5번이죠. 5번 치고는 제일 공격적인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인 좀 캐릭터 같은 거 보면은 이게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 8이 본체고 3, 5를 트라이를 쓰는 캐릭터는 많은데 완전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야. 뭐 예를 들어서 왕자의 게임에서 타이윈 라니스터 이 사람이 최종 보스였지. 이제 그 아들 난쟁이인데 엄청 지혜로운 되게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티리오는 538이고 아버지는 835야. 그리고 그 옛날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에서 미실 있잖아. 미실이 딱 835야. 미실이 835. 그치. 그리고 무서운 사람들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타이윈 라니스터도 제일 무섭잖아. 아스달 연대기는 많이들 안 보셨겠어요. 아스달 연대기에서 김옥빈 있죠. 네. 태알하. 걔가 이제 8번인데 엄청 똑똑하니까 한 손에 다 쥐고 주고 걔가 거의 미시 같은 캐릭터지. 약간 악역 악역 보스 같은 다 악역 보스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8번인데 3, 5 이러면은 진짜 너무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538은 뭐 많죠. 5번 중에 생캐는 다 538인데 닥터 스트레인지나 셜록이나 셸든 빅뱅이랑 셸든 이런 애들이고 358은 빈센조가 358. 그리고 아스달 연대기에서 빌런 부부가 거기 장동건이잖아. 김옥빈이랑 장동건이 3번이란 말이야. 걔가 458.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은 거야. 트라이 타입이. 본체만 3번, 8번으로 다르고. 그러니까 정말 악역 보스 시키기에 딱 좋은. 358이 악역. 마음에 드세요? 네. 직접 방송에 네. 어울리는 조합이었어요. 여기 우리 희진님 416은 완전 특집으로 제가 했었기 때문에 네네네. 시인이나 철학자나 윤리적 질문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번역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경민님은 415여서 이거는 연구자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사실 4일 요 조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왜냐면 그때 그 방송에서 게스트가 안소영 작가님이었는데 안소영 작가님이 딱 4일 5였거든요. 제가 고독한 예술가 타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고흐가 4일 5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번도 4, 5가 붙잖아요. 네. 그러면 1번 중에 제일 쭈구란 1번이에요. 그래서 1, 4, 5 캐릭터 누구 있냐면은 노다메 칸타빌레에서 치아키. 되게 뭔가 널디한 1번이라고 해야지 되나? 아니면은 슬램덩크 채치수가 1, 4, 5라고 아. 그죠? 네네네. 채치수 2나 3 아니죠? 4죠? 그렇죠, 그렇죠. 오로지 전국 대표를 위해 맞아. 치아키는 오로지 최고의 지휘자를 위해 그것만 딱 집중하는 1번. 514 조합, 이제 그거는 제가 저번 방송 때 좀 사례도 들고 그랬는데 그 듄 시리즈의 주인공 폴 아니면은 CSI 길반장님 5번에 14 붙으면 5번 중에서 제일 이상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조합뿐만이 아니라 1번일 때는 제일 후퇴형적인 1번, 5번일 때는 제일 이상주의적인 5번 이런 식으로 또 본체에 따라서 설명을 붙일 수가 있더라고요. 9, 4, 5 나는 이건 후퇴형 완전체죠. 딥 옵저버라고 돼 있어요. 깊은 관찰자. 내면을 지켜보는 사람. 여러 가지 333 조합들이 많기 때문에 애니어그램에서 4, 5, 9가 후퇴형 완전체지만 또 그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을 보면 그러니까 4, 5는 내면이 맞는데 9는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장형 중에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1번이에요. 그래서 1, 4, 5가 셋 다 에너지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여기 그래서 자책이 제일 심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 너무 생각이 너무 안쪽으로만 가 있어. 6이 들어가면은 그래도 이게 6이 중간이잖아요. 공동체 유형이라 남의 책임도 되게 크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잖아.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약간 5는 물론 누가 잘못하면 화는 나지만 그게 뭔가 큰 그림까지 좀 안 가는 느낌이야. 맞아요. 이미 자책에 너무 사로잡히기 때문에 바깥의 그런 거를 볼 그치.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분노랑은 또 다르거든 이게. 잘못한 애들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고 뭐가 불공평하고 책임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 생각이 잘못된 거면은 제 책임은 어디까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6이 있어야 이런 걸 좀 정밀하게 생각하는데 5가 맞아요. 있으면 그런 생각을 잘 못하거든. 못해요. 그냥 나쁜 놈. 나도 나쁜 놈이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차차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별명까지 좀 그럴듯하게 지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